나이가 들면 아이고, 아이고. 마그네슘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쥐가 이상의 생화학 났다.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며 에너지 생성과 단백질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혈압 조절, 혈당 관리, 뼈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을 먹고도 효과를 봤다는 사람과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사람이 늘 갈립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수면이 확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도 어떤 날은 효과가 있고 어떤 날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의 몸이 그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의 차이예요. 여기서는 오늘은 언제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답 대신 왜 같은 영양제가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 안에서도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저녁에 먹어야 하나요? 예요. 댓글창에는 늘 두 진영이 나뉩니다. 무조건 저녁 굿이라는 사람과 아침 공복이 최고라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녁 9시에 먹어도 어떤 날은 잠이 깊게 오고 어떤 날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도 어떤 날은 에너지가 좋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이 없고요. 이 차이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날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나와요. 전날 밤에 술을 마셨는지, 그날 오후에 커피를 몇 잔 마셨는지,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저녁 식사는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조건들이 시간보다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하거든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식후에 먹어야 하는지예요. 이것도 비슷한 함정이 있어요. 공복과 식후의 차이보다 더 큰 변수가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복이라고 해도 전날 밤 술을 마셨다면 위장 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위산 분비가 불규칙하고 점막이 예민하고 소화효소의 균형이 깨져 있죠.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되기는커녕 위 불편감이나 메스꺼움만 생길 수 있어요. 식후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었다면 위장은 그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빠요. 소화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마그네슘은 뒷전으로 밀리죠. 게다가 기름기가 많으면 장통과 시간이 느려져서 흡수 효율도 떨어져요. 반대로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 후라면 위장 부담이 적어서 흡수 조건이 나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 환경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소화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즉, 공복이냐, 식후냐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그날 위장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전체 그림이 보이죠. 그런데 왜 이런 단순한 얘기들이 왜 자꾸 반복해서 나올까요? 왜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보다 저녁 9시에 먹으세요 같은 한 줄짜리 답을 선호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잡한 설명은 기억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저녁 9시에 먹으세요는 3초 만에 이해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하루 리듬, 식습관, 스트레스 정도, 수면 패턴, 커피 섭취량, 알코올 빈도를 모두 고려해서 조정하세요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싫어해요. 불확실함보다는 확실한 답을 원하죠. 설령 그 답이 자신에게 완벽히 맞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정하게 되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설명이 안 돼서 문제가 되지요. 어라는 사람이 저녁 9시에 마그네슘을 먹고 수면이 크게 좋아졌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방법을 추천하죠. 하지만 어의 전체 조건을 들여다보면 저녁 식사가 항상 가볍고 커피를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안 마시고 밤 10시면 모든 업무와 화면을 끝내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요. B라는 사람이 어의 후기를 보고 이 방법을 따라해요. 하지만 B는 저녁 8시에 야식을 먹고 커피를 저녁 7시까지 마시고 밤 11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높고 술을 자주 마시죠. 같은 시간에 같은 제품을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의 성공은 시간 때문이 아니라 어의 전체 생활 조건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야기가 퍼질 때는 저녁 9시만 남아요.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생략되죠. 그리고 B는 왜 나는 안 되지? 제품이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해요. 몸은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있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모드를 오가며 살아가죠. 긴장 모드와 회복 모드예요. 긴장 모드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몸이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상태는 업무를 처리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고 위험에 대응하는 데 적합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흡수나 회복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몸의 자원이 생존과 대응에 집중되거든요. 소화도 느려지고 회복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세포 재생도 뒤로 밀리죠.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영양소를 차곡차곡 저장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회복 모드일 때는 반대예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되고 회복 호르몬이 분비되죠. 몸이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복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소화가 원활하고 세포 재생이 활발하고 노폐물 배출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마그네슘이 이 두 모드 중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긴장 모드에서 먹으면 아무리 좋은 형태라도 몸이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되거나 스트레스 대응에 즉시 소비되어 버리죠. 회복 모드에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흡수 환경이 안정돼요. 위장이 여유 있게 작동하고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배출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에 먹어도 그 순간 몸이 어떤 모드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시간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몸의 모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회복 모드일 때 드셔야지요. 두 번째 조건은 위장 환경이에요. 위와 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복잡한 화학 공장에 가까워요. 온도, 산도, 점막 상태, 장내 세균 구성, 효소 분비까지 모두 흡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위산은 미네랄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이온화되어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뀌죠. 하지만 위산 분비가 불규칙하거나 과도하면 흡수 효율이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져요. 어떤 때는 과도하게 나와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상태에서는 영양소가 들어와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요. 과식도 큰 문제예요.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차면 위벽이 팽창하고 장 움직임이 둔해져요. 음식이 위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 발효와 부패가 일어나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죠. 가스가 차고 염증이 생기고 좋은 세균보다 나쁜 세균이 늘어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흡수가 느리고 오히려 불편감만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위장이 안정된 상태라면 흡수가 원활해요. 적절한 위산, 건강한 점막, 균형 잡힌 장내 세균.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같은 양의 마그네슘도 훨씬 효율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세 번째는 하루 리듬이에요. 몸은 시간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꿔요. 이걸 생체 리듬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아침에는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높아요.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동원하고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대죠. 이때는 소비 모드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고 일하는 게 중요하지 영양소를 저장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멜라토닌 같은 회복 호르몬이 높아져요.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시작하고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대죠. 이때는 충전 모드예요. 하루 동안 쓴 것을 보충하고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이 리듬이 규칙적이면 몸은 예측 가능해요. 아침에는 활동, 저녁에는 회복이라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죠. 마그네슘을 저녁에 먹으면 회복 모드와 맞물려서 체감이 명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대 근무, 불규칙한 수면, 시차, 야간 업무 같은 요인이 있으면 리듬이 흐트러져요. 몸이 언제 각성해야 하고 언제 회복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죠. 이 상태에서는 언제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관여하기 때문에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대에 맞춰 먹으면 체감이 더 명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녁 8시, 어떤 사람은 밤 11시죠. 중요한 건 시계 시간이 아니라 몸의 시간이에요. 몸이 언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지를 관찰하고 그 타이밍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죠. 네 번째는 동시 섭취 환경이에요. 마그네슘은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음식, 다른 영양제, 음료와 함께 들어오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로가 비슷해요. 둘 다 장에서 같은 운반 단백질을 사용하죠. 둘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면 경쟁해요. 칼슘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밀려요. 마치 좁은 문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일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과 같아요.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철분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마그네슘과 시간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면 경쟁을 피할 수 있죠.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해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소변으로 수용성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 조건이 만들어지죠.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체감은 떨어져요. 반대로 이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분리하면 같은 제품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메말라 있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토양이 좋아도 주변에 잡초가 가득하면 영양분을 빼앗겨서 성장이 더뎌요. 물을 줘도 햇빛이 없으면 시들고 햇빛이 있어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않죠. 마그네슘도 정확히 같아요.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받아들일 환경이 아니면 체감이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평범한 제품도 충분히 작동하고요. 그럼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간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 식습관, 동시 섭취 조절, 커피 타이밍, 알코올 빈도. 이런 것들이 환경을 만들죠.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는 환경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전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한 조각은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방해 요인은 커피예요. 커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마그네슘에 영향을 줘요. 첫째, 배출을 증가시켜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방해해서 소변량을 늘리죠. 문제는 소변으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용성 미네랄도 함께 배출돼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마그네슘 손실량이 생각보다 커요. 마그네슘을 아침에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 조건이 만들어져요.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을 수 있죠. 둘째, 소비를 증가시켜요.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해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면 신경 전달과 근육 반응에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즉, 커피는 마그네슘을 배출시키는 동시에 소비도 늘려요. 이중 타격이죠.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마그네슘과의 간격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면 배출 영향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몸 전체의 화학 반응을 바꿔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마그네슘 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위험에 대응하려면 신경과 근육이 활발히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되죠.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보충해도 소비 속도가 더 빠르면 체감이 없어요. 구멍난 물탱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수위는 절대 올라가지 않죠. 세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3가지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손실시켜요. 첫째, 대사 과정에서 소비돼요.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마그네슘을 소비하거든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배출을 증가시켜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때 마그네슘도 함께 배출되죠. 셋째, 흡수를 방해해요. 알코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려요. 흡수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마그네슘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마그네슘을 먹어도 결핍을 메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체감은 어려워요. 네 번째는 약물이에요. 일부 약물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켜요.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서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요. 제산제는 위산을 억제해서 마그네슘 이온화를 방해하죠. 일부 항생제는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양보다 잃는 조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마그네슘을 먹는 이유가 수면 개선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수면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이 선행되어야 해요. 긴장 상태에서는 잠이 오지 않거든요. 마그네슘은 GABA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이 있고 근육 이완에도 관여해요. 그래서 수면 전 12시간 사이에 먹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개인차가 아주 커요.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2, 3일 후에야 수면 패턴이 점차 안정돼요. 즉각적인 수면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며칠간 꾸준히 먹으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수면은 마그네슘 하나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녁 카페인 섭취, 저녁 식사 타이밍과 양, 화면 노출 시간, 실내 온도와 조명, 소음. 이런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주거든요. 마그네슘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수면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저녁 루틴 전체를 점검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마그네슘은 그 루틴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 불편이에요. 다리 경련, 눈꺼풀 떨림, 어깨 긴장, 근육 경직.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하루 중 언제 증상이 심한지를 먼저 관찰해야 해요. 밤에 다리 경련이 자주 온다면 저녁에 먹는 게 합리적이죠. 오후에 눈 떨림이 반복된다면 점심 이후가 적절할 수 있고요. 목적이 명확하면 시간대도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정답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타이밍과 맞추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활 속 배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흡수 경쟁이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이가 양이온이고 장에서 같은 운반 단백질을 사용하거든요. 칼슘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밀려요. 둘을 분리하고 싶다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처럼 배치하는 거죠. 또는 식사로 칼슘을 섭취하고 식간에 마그네슘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철분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철분도 이가 양이온이라 마그네슘과 경쟁하거든요.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 직후에 마그네슘을 먹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합리적이죠. 마그네슘을 언제 먹을지는 하루 전체를 놓고 봐야 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칼슘 보충제를 먹고 저녁에 철분을 먹고 밤에 술을 마신다면 마그네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경우 생활 패턴 자체를 재배치해야죠. 반대로 오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저녁 식사가 가볍고 밤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에만 마신다면 저녁 시간대가 적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표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마그네슘이 방해받지 않고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거죠. 식사와 함께 먹을지 따로 먹을지도 고려 사항이에요. 식사와 함께 먹으면 위장 자극이 줄어들어요. 음식이 위를 보호해 주거든요. 하지만 음식 속 다른 성분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원리와 조건의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왜 우리가 계속 언제 먹어야 하나요? 를 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같은 제품도 어떤 날은 효과가 있고 어떤 날은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제품이 변한 게 아니라 조건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는 저녁에 가볍게 먹고 커피를 오후 2시에 끊고 밤 10시에 마그네슘을 먹고 편안하게 잤어요. 오늘은 저녁에 야식을 먹고 커피를 저녁 7시에 마시고 밤 12시까지 업무를 하고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을 먹었죠.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안정시키면 체감도 안정돼요. 조건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의미가 없고요. 결국 마그네슘은 개인화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신의 하루를 관찰하고 방해 요인을 줄이고 목적에 맞춰 배치하는 게 남의 정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실험의 대상이에요. 한 번 먹고 판단할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먹으면서 관찰해야 해요. 아침에 먹었을 때와 저녁에 먹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고 공복과 식후의 차이를 느껴보고 커피와의 간격을 조정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답이죠. 실험하면서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먹었는지, 그날 컨디션은 어땠는지, 커피는 몇 잔 마셨는지, 체감은 어땠는지. 일주일 정도 기록하면 분명한 패턴이 보여요. 마그네슘은 정답 시간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문제에 가까워요. 시간표를 외우는 것보다 자신의 하루를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방해 요인을 줄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 그게 체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누군가는 저녁 9시가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아침 공복이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각자의 조건에서 찾은 답이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답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을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배우는 건 내 몸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이 영상이 명확한 정답을 알려드리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는 정리가 되었길 바라요. 관찰하세요. 실험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